안녕하세요. 보테니컬 아트 강사 공기평이라고 합니다. 여기 색상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색상원은 우리나라 문교부에 제정한 표준 색상원입니다. 20색이고요. 가운데 명도 단계가 11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잘 톤이 이렇게 구분돼서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그 색상에는 고유 명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유 명도. 그래서 예를 들면 귤색이다, 오렌지다 그러면은 가장 화이트 10에서 블랙까지 제로인 블랙까지 11단계가 이렇게 명도 단계가 있는데 오렌지라고 그러면 몇 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흑백 사진으로 찍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쉽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귤색, 오렌지색이면 한 요 정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은 이걸 흑백 사진에 찍으면 명도 단계가 한 이쯤 될 것 같습니다. 이쯤. 그 다음에 여기 붉은 보라색은 명도 단계로 보면 한 이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색은 이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랑 연두는 한 이쯤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나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 모든 그 색상에는 고유한 명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흑백으로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빨간 옷을 입은 여인을 연필로만 그린다고 하면 그 빨간색을 적절한 어둡기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빨간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명도 단계가 한 이쯤 될 것 같은데 흑백으로 빨간색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고유한 색상에는 고유 명도가 있기 때문에 흑백으로 그림을 그릴 때 적절한 그 명도를 찾아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우리가 연필로 스케치를 해볼 건지를 하고 연필만 가지고 명암을 넣는 방법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케치하는 요령이 있는데요. 이 요령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그림을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터잡기라는 게 있는데 털을 잡고 그 안에 그 털을 잡은 그 안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그려주면 그림을 매우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털을 잡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크기로 그릴 것인지 먼저 확정을 하고 어느 위치에 그릴 건지 이런 것들을 확정하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 가운데 위치에 이 정도 크기로 가운데 위치에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꽃을 그린다고 했을 때 꽃의 중심을 우리가 항상 파악을 해야 됩니다. 꽃이 이 정도 크기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꽃의 중심이 꽃술입니다. 꽃술 위치를 이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무궁화 꽃잎을 그릴 건데 무궁화 꽃잎은 5개입니다. 무궁화 꽃을 그릴 건데 그 꽃잎 5개를 이렇게 털을 잡아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털을 이렇게 털을 잡았죠. 그럼 그 터가 잡힌 그 안에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를 그려주는 겁니다. 터가 잡히면 구체적인 형태를 그려주는 거 훨씬 쉽죠. 이 터가 잡힌 안에서만 구체적인 형태를 그려주면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무궁화가 들어갈 자리터가 있으니까 여기 구체적인 형태는 나중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형태가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항상 무슨 그림을 그릴 때도 먼저 이렇게 털을 잡아서 위치를 선정하고 크기를 확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터가 잡힌 안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그려주고 맨 나중에 이렇게 꽃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라인적으로 이렇게 스케치가 끝났으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빛을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을 구분해서 빛 안 받는 부분을 조밀하게 곱게 명암을 넣어주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빛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화살표로. 지금은 빛의 위치가 거의 한 대략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빛을 안 받는 그늘 부분을 살짝 곱게 이렇게 명암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라인 스케치가 끝나면 이렇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빛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을 구분을 하셔서 빛 안 받는 부분에 이렇게 곱게 명암을 깔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벌써 이렇게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죠. 벌써 이렇듯이 스케치가 끝나면 가장 중요한 게 빛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명암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진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1번 라인 스케치가 끝나면 2번에 빛 받는 부분, 안 받는 부분 구분해서 안 받는 부분, 그늘 부분에 명암을 약하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진한 부분부터 이렇게 식물의 결 따라서 터치를 넣어주는 겁니다. 라인 선으로요. 식물에는 결이 있죠. 그 결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식물들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수분을, 양분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결 따라서 이렇게 진한 부분부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무궁화를 보면 이 꽃줄 부분에 굉장히 짙은 빨강색이 존재합니다. 그걸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긴 선으로 쭉쭉 무궁화는 이렇게 길게 얇은 붉은 실선이 있습니다. 결 따라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백장미를 연필로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단색으로 흑백만 가지고 칼라 꽃을 그려보는 그 학습의 목적은 색깔 있는 대상을 적절한 톤만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보는 연습입니다. 이게 가장 그림 그릴 때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림 그릴 때 색채보다는 이 톤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흑백만 가지고 칼라꽃을 톤을 조절해보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스케치를 할 때는 항상 이 둥그렇게 원을 그려주신 다음에 거기에서 꽃의 중심 부위를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장미 같은 경우는 위에 그 중심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꽃의 중심으로부터 꽃잎이 나간 방향에 이렇게 둥그렇게 털을 잡아줍니다. 이렇게요. 털을 잡아주시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터 잡은 안에서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장미는 그 봉우리 꽃잎이 여러 개가 겹쳐 있는 중심으로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밖으로 이렇게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명암을 넣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밖으로 이렇게 명암을 받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연필은 비연필인데요. 비연필로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필을 선택할지는 이렇게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 장미는 지금 백장미입니다. 백장미, 약간 핑크빛이 도는 하얀 장미인데, 이걸 표현하기에는 비연필이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비연필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연필을 선택하든지 간에 적절하게 손가락 끝에서 톤만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명암을 넣으실 때는 항상 진한 데부터 흐린 데로 이렇게 명암을 넣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컬러 대상을 그릴 때 흑백으로 표현할 때도 항상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대상이 흑백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그리셔야 됩니다. 컬러를 적정 톤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실 때 일본 톤보사에서 나온 샤프 연필심이 있는데요. 이 사피 연필심이 있습니다. 국내 제품은 대개 HB 제품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사비 샤프심을 국산 샤프 연필에 이렇게 끼워서 디테일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이 펜슬이 있습니다. 그 일명 그 찰필이라고 부르는데요.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문질러서 그리는 연필입니다. 종이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렇게 문질러서 톤을 만들 때 유용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지르면 연필 선이 지워져서 뭉개져서 곱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 철필이 끝이 종이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뭉개져 가지고 그 디테일한 부분을 표현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샌드페이퍼에다가 문질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철필은 이렇게 두꺼운 게 있고 이렇게 얇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준비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우개는 흰색처럼 흰색 연필처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채화 실기를 들어가면서 수채화의 기초 기법 그리고 그 색채 선택법 그리고 실전적으로 이렇게 수채화를 그려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세계 최고 제품이라고 하는 아르시라는 종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르시는 사면이 제본이 되어 있습니다. 사면이 이렇게 풀 제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칼을 집어넣을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칼을 집어넣어서 하나씩 이렇게 한 장씩 벗겨내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벗겨내서 하나씩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따로 이렇게 그 종이를 이렇게 화판에 부착시킬 필요 없이 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채화 종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채화 종이는 되게 구람수로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물로 부셔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종이가 굉장히 질기고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를 주로 이렇게 면 성분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커튼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100% 커튼입니다. 여기에서도 산 처리가 되지 않은 100% 커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 면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300g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그 그림 그리는 종이는 g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을수록 종이가 두껍고 질기고, 그리고 숫자가 적을수록 그 종이가 얇아지고 질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채화로 그림을 그릴 때는 300g 이상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수채화 종이를 구입을 하실 때 이게 몇 g으로 되어 있는지 g 표시를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채화 종이로는 300g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300g에서 350g 그 사이가 수채화 종이로서 적당한 그런 두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채화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채화 기법은 그 그레데이션 기법하고 이렇게 번지게 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레데이션 기법은 이렇게 처음에 진하게 이렇게 물감을 칠하고, 그리고 붓을 물에 헹겨 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흐려지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그라데이션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번지는 기법은 먼저 물을 종이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풍부하게 이렇게 좀 묻히시고, 그 다음에 이 물기가 이렇게 마르기 전에 이렇게 물감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모세관 현상인가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이 쭉 퍼집니다. 물감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번지는 기법이고요. 이것은 그라데이션 기법입니다. 이 두 가지 기법을 적절하게 이렇게 혼용을 하셔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